자, 관내분실 3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점은요. 일단 첫 번째, 지민이 가족에 대한 엄마의 집착으로 인해 엄마와 갈등을 겪었던 과거를 떠올린다.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어떤 현재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왔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과거 회상으로 넘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성상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짚어줘야 되겠고요. 이게 또 다시 뭐 현재로 돌아오겠죠. 그죠? 아직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겠지만. 자, 일단 이 부분에서 과거 해상이 드러난다는 점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지민은,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지민은 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제 좀 특수한 지민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겠죠. 그죠? 자, 자신의 아이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왜요? 바로 뒤에 그 원인, 까닭이 나오죠. 자신이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지민이 다른 임산부들과 다른 어떤 이제 정서적인 불안감, 이런 게 이제 생겼고, 사실상 엄마의 마인드를 찾게 된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엄마의 마인드를 떠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지민은 도서관에 갔다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새로운 소식이 나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고의로 삭제했을 것. 자, 도서관 사서가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 도서관 사서가 자, 요런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죠? 지민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듣기 위해서 뭐 가족이면 유민 혹은 아빠 아니에요? 누가 그랬는지 알기 위해서 유민을 일단 만납니다. 지민은 엄마가 지민을 출산한 이후에 이제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 이런 걸 떠올리는데, 자, 이것은 이제 지민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까요? 그죠? 자, 그것을 이제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지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돌이키킬 수 없게 된 건 어느 시점부터였을까? 지민은 엄마의 집착이 싫었고 자신은 소유물처럼 송지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사건은 지민과의 관계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제 엄마와 이제 지민의 어떤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적 갈등의 어떤 그 양상도 보이네요. 첫 번째, 엄마가 집착을 했다. 그죠? 소유물처럼 통제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엄마는 지민에게 이제 집착했고, 이제 굉장히 이제 통제를 한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민이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충분히 외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항도 했을 테니까요. 엄마의 병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그 관계가 엄마를 더 약하게 만들었는지 뭐가 선행했는지는 이제 명확하지 않다. 아하, 여기서 이제 엄마는 조금 어떤 병을 앓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은하와 지민이 어느 날부터 서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자, 결국 이 외적 갈등의 결과로 서로 이제 뭐 포기하고 완전히 관계가 이제 좋지 않은 상태로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점에서 지민 자신에게는 일종의 원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지민의 뭐가 나오죠? 산후 우울증. 그러면 이 엄마의 병, 엄마가 이제 무너졌는데 그 원인이 지금 일단 산후 우울증이다 이렇게 짚고 있는 것이고요. 자, 거기서 이제 지민 마음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오케이, 원죄 어떤 죄의식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민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드는 감정은 죄책감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식을 낳지 않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삶을 멀쩡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 나오죠? 딸인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는 생각. 자, 낳은 건 누구? 낳은 건 엄마잖아요. 내가 낳아달라고 했나,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 마음은 이제 반발심. 정리해 볼게요. 죄책감과 이제 반발심. 요런 마음 속에 이제 내적 갈등이 생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충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내적 갈등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워했겠지, 미워했었지. 그런데 이젠 더 원망해서 얻을 것도 없잖아. 자, 왜죠? 엄마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확신 없는 태도로 말했다. 지민과 유민 사이에 침묵이 자리 잡았다. 지민은 얼음이 다 녹아 묽어진 홍차를 마시면서 생전 엄마를 생각했다. 지민이 엄마를 싫어했다는 유민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지민에게는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대개의 기억은 멍하니 상념에 잠겨있던 엄마의 뒷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억은 이제 유독 선명하게 떠오른다. 회상하고 있죠. 그죠? 그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넘어진 보조 탁자였다. 전등이 침대 위로 쓰러져 있었고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또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종종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민을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송지민, 너도 이제 내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 전화는 또 왜 안 받아? 지민은 뭐라고 말해야 엄마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친구들과 있다가 늦게 들어왔을 뿐이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밤 9시면 솔직히 늦은 시간이긴 하죠. 그죠? 근데 요새 막 학원 다니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긴 한데 하지만 그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신경질적인 비난만이 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단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뿐인데 지민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입장에서 지민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부분이겠죠. 전화를 받으면 엄마는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이제 지민은 다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지민의 어떤 상태가 나오네요.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 자, 그렇다면 위에서 이제 엄마는 집착 통제. 그러면 지민의 입장에서는 압박감, 약간 부담. 이런 게 좀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떻게 그놈의 유전자는 어딜 가질 않니? 나는 이렇게 엄마 노릇하려고 안간힘 쓰는데 새끼란 녀석들은 어떻게 제압이 않는 것처럼. 지민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자, 내던지고 싶은 마음, 심리적인 이제 마음이 좋지 않죠? 엄마, 왜 이렇게 집에서 버티고 있어? 제발 입원해. 입원 안 하겠다고 고집부렸던 거 엄마잖아. 이게 무슨 엄마 노릇이야? 엄마의 흔들리던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난 엄마가 해주는 밥, 빨래, 설거지 필요 없어. 그냥 떨어져 있고 싶어. 제발. 빈정거리는 지민의 앞에서 엄마의 표정이 변했다. 엄마가 이렇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지민은 통증 같은 슬픔을 느꼈다. 자, 지민도 지금 통증 같은 슬픔을 느꼈다라는 점에서 고의로 그러고 있다라는 건 아닌 거겠죠, 그죠?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도 이제 집착 통제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엄마와 지민의 갈등. 첫 번째 이제 외적 갈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엄마와 지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지속. 두 사람은 서로를 포기하고 악화된 관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자, 갈등 양상은 어떻다고요? 자, 우울증이 원인이고 소유물처럼 통제, 집착하고 있다. 지민은 엄마의 불안을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 다음 그 통제 때문에 압박과 부담감을 느끼고 굉장히 답답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민의 내적 갈등. 제 뒤에서 저희 딸이 콩순이를 보고 있어요. 지민의 내적 갈등.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원죄의식을 느꼈고요. 또 반발심. 그런 딸인 자신이 그 통제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내적으로 갈등하면 복잡한 감정이 나타난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까지 이어서 해볼게요. 자, 엄마는 언제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그럴 거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지. 아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지 말지. 우리가 1시간만 전화를 받지 않아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냥 떨어져 살지. 멀쩡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가 돌아서는 순간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지나 말지. 서로가 없는 존재처럼 일찍부터 서로를 체념하고 살았더라면 더 편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왜 몰라주는 거니?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엄마한테는 나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나 힘들어. 어? 그럴 거면 엄마 노릇 그만하면 안 돼? 엄마의 표정을 마주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지민은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있던 약한 끈마저 잘라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자, 그 대화는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병원에 들어갔고 지민은 대학을 도중에 그만두고 한국을 떠났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엄마와의 관계가 이제 살짝 일시적으로 이제 끊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마지막 대화, 한국을 떠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짚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엄마는 이제 그 산후 우울증으로 굉장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우울증과 불안감 이런 거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한테 굉장히 집착하고 내 눈앞에 있는지 그런 걸 계속 이제 어떤 사랑을 증명하고 뭐 이런 거를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자기보다 어린 뭐 자식들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100% 부응을 해줘야 될 어떤 의무는 없죠, 그죠? 어쨌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자, 회상이 끝났어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민이 손가락으로 톡톡 책상을 쳐서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누나도 참 이상하다.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유미는 일단 엄마 행방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게 보이고요. 이제 엄마의 행방을 다시 찾으려는 누나의 행동에 굉장히 의문을 느끼고 있는 거죠. 지민은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엄마의 쓸쓸한 표정이 계속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동시에 지민은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을 아이를 생각했다. 아직 지민이 어떤 애틋함도 느끼지 않지만 언젠가는 사랑해야 하는 한 아이를 엄마는 지민을 사랑했던 것이 맞을까? 그건 사랑이었을까?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엄마와 지민이 더 불행해진 것이 아닐까? 자, 여기서 이제 지민의 어떤 고민들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엄마를 찾는 이유가 이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을 아이 때문인 것이고요. 이제 아직은 어떤 감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민도 엄마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민은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사랑해야 하는 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사랑해야 하는 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더 불행해진 것이 아닐까? 라는 어떤 의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제 10달 동안 아이를 품다 보면 사실 그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랑 같이 뭐 심장 뛰는 걸 공유하고 또 내 몸에 있는 영양분을 가져가고 또 내 배에서 딱 꺼냈을 때 굉장히 예쁘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또 다른 뉴스를 보면 뭐 애 낳자마자 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솔직히 개인차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모성애는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지 뭐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인지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옆에 거 한번 보면 일단은 엄마가 자신을 사랑했던 게 맞는지 확신할 수가 일단 없다가 첫 번째겠고요. 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뱃속의 아이에게 어떤 애틋함, 사랑 이런 걸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엄마의 분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민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뭘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엄마의 분실. 지민은 엄마를 사실은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살짝 숨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팀장은 지민을 불러 업무 분장이 끝났다고 이제 통보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위기. 지민은 엄마가 자신의 출생으로 일을 그만두고 세상에서 고립되어 갔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 잠깐만요. 팀장은 지민을 불러 업무 분장이 끝났다고 통보했다.
새 업무를 맡게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지민의 업무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지민이 맡아왔던 업무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주는 일만 남았다. 왜 그런 거예요? 네. 곧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가질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새로운 일은 당분간 맡기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다라는 게 보이죠. 자,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면 굉장히 약간 좀 어떤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팀장이 계속 연달아서 말합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집중해야 하잖아. 그런 거 다 고려했어. 지민 씨가 일 욕심이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게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민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분간 지민이 맡게 될 업무를 설명해주면서 지민보다 10살은 많은 팀장이 머쓱한 듯이 웃었다.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이제 모양이었다. 지민은 팀장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지민은 임신한 후에 새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어떤 실상은 어때요? 나름의 배려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지민이의 생각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죠? 일단 지민은 새로운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여기 새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을 했다. 이런 현황이 나타납니다. 자, 지민의 시점으로 소술된 엄마의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수술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또 막 소리를 지르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막 비명을 지르고 이제 사랑한다고 했다가 인생을 망쳤다. 무슨 뭐 조울증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굴었다는 거죠. 그럼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의존적이고요. 수술 피해자, 뭐 약간 피해망상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어 피해의식이 있었고, 이제 감정적, 의존적인 모습이었다. 자, 그런 게 이제 어떤 관계 악화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돌아오는 구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회상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갈등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4까지 하고요. 이제 5는 끊어서 보겠습니다.